자,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예부터 이제 한 지역에 내려오는 공업지역을 특히 이제 제조업을 전통공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통공업은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그 지역에 나는 어떤 주요 생산 물건이 그 지역에 만약에 대나무가 유명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는 대나무와 관련되는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통공업은 처음에는 생산 규모는 어땠습니까? 예, 작고 이런 기계화된 게 아니라 수공업품 생산은 중심이었다. 즉 사람이 손수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들은 줄어들었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럼 특산물은 오른쪽에 보이나요? 어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물건을 특산물이라 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자연환경과 아주 관련이 깊다. 아래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공업이 보입니다. 강화도 하문석, 통역의 낮은 칠기, 남원의 목기, 그 다음에 안동의 삼배, 그 다음에 우리 전주의 한지 등이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통공업은 우리나라의 지명과 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종이들, 우리 그냥 여러분 쓰고 있는 공책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다 만들어지지만 옛날에는 당나무를 원료로 해서 종이를 뜨는 곳, 지소, 종이 지자를 써서 소자, 장소, 그래서 종이를 뜨는 곳이라는 지소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지소라는 지명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뭐 지소동, 지소리, 이런 지축동 이런 등의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기 우리 그 여러분들 장독대 그런 거 알죠? 그 우리 뚝배기 이런 것들을 옹기라고 하죠. 이 옹기의 옹자가 바로 지금 그런 여러 지역에서 이 옹자가 들어가는 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진에 보면 대장간의 모습이죠. 대장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칼이나 호미, 철기구죠.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곳이 대장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간들이 각 마을에마다 이런 대장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대장간이 우리 동네 주변에 있습니까? 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곳이 우리 동네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어떤 이렇게 포항이라든가 광양, 해안 지역에 대규모의 제철 공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제철은 철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왜 해안 지역에 이런 제철 공장이 세워져 있을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안 지역일 때 이런 철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철광석이에요. 이런 철광석의 원료 수입이 유리하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가 그런 철광석을 수입해서 다시 이렇게 철로 가공하고 그 가공한 철을 수출하기에도 편한 곳이 바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에는 해안 지역에 이런 제철 공장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수도권 공업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입니다. 주로 보면은 우리 어떤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주요 보면 이렇게 금속, 자동차, 섬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을 볼까요? 이런 부산 지역. 요게 바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 식품, 그 다음에 제철, 금속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백산 공업 지역에 한번 가볼게요. 태백산 공업 지역에 가보면 시멘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은 요 대구 근처 요 지역을 말합니다. 요 지역에는 섬유, 기계, 화학공업, 특히 화학공업이 화학전자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는 역시 섬유, 타이어, 자동차, 뭐 식품, 제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산, 전주에는 기금속 이런 가공 섬유가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요렇게 왜 요 각각의 지역마다 발달되어 있는 어떤 이 제조업들이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우리 그 발달된 공업이 달랐죠. 그 다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지역마다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입지와 입지 조건인데요. 자, 입지는 뭐냐면 공장이나 판매 업체가 어떤 장소에 들어서는 것을 입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장이나 그런 판매업체가 아무데나 들어서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가장 유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지가 될 것이고 그 유리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이 바로 입지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모여가지고 아까처럼 영남 내륙 공업지역, 수도권 공업지역, 이런 남동 임해 공업지역, 그래서 공업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도권에서 아까 전에 수도권 공업지역이 있었죠. 특히 수도권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지역입니다. 아주 가장 규모가 크겠죠. 그 다음에 태백산 지역에는 가만히 보면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멘트 공업이 왜 발달했을까요? 예, 태백산 지역에는 바로 풍부한 석회석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그 자원과 관련되는 공업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산 근처에 부산, 울산 이 지역을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아주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면 항만이에요. 그래서 항만은 우리 배가 들락날락 하는 곳이 항만입니다. 항만이 존재한다는 말은 수출과 수입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특히 어떤 자원 같은 것을 수입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화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바로 요 울산과 요 부산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렇게 충청, 호남, 영남 내륙 지역에도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남 내륙 지역, 영남의 주변에 이제 대구, 구미가 있어요. 그 지역에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어떤 공업지역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자, 이 한눈 팔지 말고 딱 귀를 바짝 기울이세요. 네, 이제 다시 우리나라 전체 지도 속에서 우리나라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 공업지역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 공업지역에는 왜 무엇이 어떤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입지와 어떤 입지 조건이 유리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일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번 토의 토론을 해볼 겁니다. 왜 태백산맥 근처 이 지역에는 어떤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왜 그 공업이 왜 그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입지와 그 입지 조건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남해 공업 임해 지역 마찬가지로 왜 이 지역에 이런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고 왜 이곳에 입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입지한 조건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회탐구에 보면 가상의 국가가 나올 겁니다. 그 가상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공장을 설립한다면 어느 곳에 공장을 설립했을 때 가장 좋을지, 자, 그런 것들을 모두만하고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어서 컴퓨터를 끄지 말고 한번 우리나라의 공업지역과 관련되는 입지 조건,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오면 여러분 내일 수업할 때 더욱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